좀 메모 좀 해왔어? 아, 메모했죠. 까먹을까봐. 제가 옛날에도 메모했는데 작가님이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까먹을까봐. 오랜만에 봐야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맨날 보면은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뭐 작가님하고 관계 뭐 약간 이런 것들. 이제 수강생이긴 한데 이제 제가 4년 좀 넘었더라고요. 제가 그 수업 들은 지가. 오래된 수강생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임대 이거를 이제 풀어갈 것인가 약간 그런 방향성 제시 약간 이런 것들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는 모자이크 안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사무실에 놀러와 주셨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와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웃음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저분 익숙하다, 낯설지 않다, 오늘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용기를 또 내주셨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수강생 2020년에 교육받았고요. 벌써 4년이 넘었네요, 시간이. 그리고 하시는 일이 10년 전쯤 PT라는 단어를 듣고 20년. 20년 전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0년 전에 PT라는 단어를 듣고 내 삶이 달라졌다. 4년 전에 경매를 만나고 또 다시 한번 삶이 달라졌다. 네네. 엄코치님 자리에 함께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주업 PT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최근에 영상에 일산 네. 쪽에 주거 환경을 바꾸고 네. 월세로 잘 거주하고 계시는 네. 거고 네. 그때 인천 쪽이랑 일산 쪽을 고민하다가 네. 사업에는 일산 쪽이 좀 가깝겠다. 최근 근황은 어떻게, 또 교육생분들이 선생님 영상 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네.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나요? 아이 진짜 제 와이프도 물어봐요. 아, 그래요? 주 7일 요즘에 근무한 지 제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쉬지 않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쉬지 않고 제가. 일을 한다는 거는 PT 네네네. 그 일을 계속하고 네, 있는 거. 계속.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생각대로 그쪽에서 사업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이 조금 있긴 한데 주거는 되게 이제 만족을 했는데 일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또 시장이어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또 순발력 있게 바로 방향 전환을 한 거야? 바로 방향 전환을 해서 요즘에는 뭐 신축 아파트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이제 네. 거기서는 이제 오후에 일을 하고 있고 아. 오전에는 제가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제가 지금 일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모집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는 아닌 거고. 그건 이제 오전에 있는 회원들만 그렇게 이제 하고 오후는 직장인이죠 사실. 사설 업체에 소속이 돼서 제가 약간 매니저식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관리하고 있고 주 7일을 한 지는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아요. 또 요새는 사업을 또 구상하고 있다고. 사업을 구상을 이제 좀 급하게 또 하게 돼가지고 네. 여기 오기 전에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일을 보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PT 다시 샵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일산에? 아니요, 목동에 이제 차리게 됐고 여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더 자주 좀 보려고 제가. 부담스럽네. 오목교육에? 네, 저기 어디 세신 프라자라고 거기 몇 층이에요? 3층에 제가 이번에 오픈을 하게 돼서 작가님하고 더 거의 자주 보지 않게 될까 생각.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좀 찍을까 약간 그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은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고 금요일쯤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제 거기로 자리를 잡게 됐고 빠르게 좀 진행이 됐어요 사실 일 자체가. 그렇군요. 선생님도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네. 든든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른 결단을 하기까지 그 안에 꽤 많은 고민을 또 네. 하면서 네. 움직이셨구나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자이크를 안 한다고 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원래는 제가 마케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네. 많이 투자도 한 거를 이제 제가 많이 2천만 원 썼다 그랬나?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그때 이제 기준이 5천만 원이었는데 저를 전면으로 내세우진 않았었어요. 제가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에 신경을 쓰고 이랬는데 나도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약간 그 판단이 들어서 저도 이제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모자이크 안 하고 말한다는 게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어요.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항상 이제 모자이크를 하면서 제가 출연을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나를 노출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모자이크 하는 걸 더 수상하게 느끼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드러내야 하는 또 직업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선생님이 용기를 내신 만큼 얻는 것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얼굴을 노출시킨다는 거. 온갖 악플들과 비난 댓글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 한마디 하더라도 그 꼬투리 잡고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 그 두려움이 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저도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 양천구 쪽에 사업을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그 사업장을 갖추게 되는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업장을 빌려서 1대1로 소수로 네, 운영하는 네. 사업 방식을 취하다가 네, 리스크가 네. 있는 또 사업장을 얻어서 인테리어 비용을 써가지고 한다는 거는 뭔가 큰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걸 좀 여쭤보기 전에 우선 선생님 지금까지 성과를 한번 가정도 있고 아이도 키우면서 사업은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많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는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서 근데 그 변화 바꿀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저는 월세 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 과거 아까 4년 좀 넘는 네. 시간 동안 경매하면서 다 월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총 네. 낙찰받은 개수가 마지막 해 파주인가? 네네네, 파주.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영종도 어. 생활용 숙박시설 이제 그거 이제 하나 있었고. 그거는 경매로 낙찰받았던 건 아니었고 그쵸. 그때. 그거는 분양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송사에 시달리면서 그때 그렇죠. 헤쳐나갔던 거 네네. 거기서도 영상을 같이 찍었던 게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거기서도 월세를 받고 있는 지금 거고. 월세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창 굉장히 큰 위기였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이번에 수요는 꽤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수요는 최고죠. 아마 전국 최고의 수요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된 게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여행도 많이 가고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라든지 근무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임대는 자신 있다 말씀을 할 정도로 되게 수요가 그렇구나. 좀 많아. 이번에 또 월세도 올려서 이제 거기도 재계약을 했고 이게 월세가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룸이어서 이제 1년 계약으로 계속 이제 갱신을 하는데 계속 지금 월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 하나 있는 거고 낙찰 받은 게 가장 최근에 공개하셨던 그 파주 멀건까지 해서 네, 6개. 경매로 낙찰 받은 거는 6개 네. 그리고 생활형 네. 숙박시설까지 포함해서 네. 월세를 받고 있는 거는 총 7개 네, 그쵸, 그쵸. 총 7개에서 받는 월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총 매출 2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전체 받는 월세는 네. 250 네, 정도 네. 받고 네.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원금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 원금 나갑니다. 그래요? 원금하고 네. 이자를 네. 제외하면 순 월세는 혹시 얼마를 받나요? 1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50 정도 네, 네. 원금하고 이자까지 내더라도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거를 내고 나서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네. 선생님의 월 매출에 비해서 한 100분의 1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잠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 내가 한번 해봤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향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힘이 저는 그 150만 원의 네. 월세가 아니었나 네. 라고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매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사업에 약간의 네. 시행착오가 네. 있다 보니까 네. 투자는 조금 힘을 놓고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사업에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장소를 빌려서 일을 한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라고 하죠. 말씀하신 어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그런 방식을 이제 취했었는데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어떤 부분?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자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라는 그 개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개인 회원을 장소비를 주고 데려오면 업장에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헬스장 네네. 대표는 선생님 같은 프리랜서를 네. 좋아할 거다.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혹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비용을 내지만 편안하게 그 있을 만한 느낌이 그렇죠. 아니라 이방인 느낌이 드니까 불편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죠. 이게 과연 이제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해봤는데, 일정 공간을 빌려서 내가 쓴다는 부분에서는 리스크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그런- 약간 네. 이방인 그리고 눈치 보이고 네. 괜히 내 돈 내고 쓰는 건데 맞아요. 약간 불편한 네. 부분이 분명히 느껴졌나 봐요.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접근을 잘 한 건가, 혹은 잘못한 건가, 아니면은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강남구라든지 서초구에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고 그런 분위기인데, 하려고 갔던 일산이라든지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옆으로 이동하면은 괜찮은데 이동할 데가 없어요, 제가. 아, 선생님 입장에서 공급 업체가 없다. 그렇죠. 장소를 대여해주는 사업장이 별로 없다. 네, 그런 이제 공급 업체가 많이 있으면 제가 그렇지. 옮겨 다니면 되잖아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외곽 지역이 되면 될수록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만약에 강남에 있었으면 모집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거고, 한계를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가려고 했던 일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제가 하는 방식이 홍보도 잘 안 되고, 제가 원래 했던 방식이 홍보 방식은 그 블로그? 네, 그 인터넷 온라인 유입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데들은 오프라인이 더 잘 먹혔던 지역인 거죠. 근데 저는 서울에서 있을 때는 오프라인 홍보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전단지 구체적으로. 네, 전단지 혹은 배너, 간판 이런 것들. 서울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많이 유입을 거의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방식이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좀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워크인이라고 하거든요. 워크인 손님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구나.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오는 거는 하기는 하되 조금 떨어진다, 유입률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시장 조사를 할 때 간과했던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목동으로 온 이유도 그런 이유도 큽니다. 그 시행착오가 경험이 된 거죠. 거기서 했던 그 홍보 방식이랑 내가 원래 했던 방식이랑 결합이 돼서 내가 원래 아는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 경쟁력이 더 좋아진 트레이너가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제가 연어처럼 거슬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목동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네. 어차피 사업장을 낼 거면 항상 생각하는 게 직주 근접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네. 드는데 네. 일산 쪽으로 안 하고 이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분석을 하고 정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하고 발품도 팔고 손품도 팔고 염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업장 네, 다 분석을 했죠. 매출 분석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주변대 조언도 얻고,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쪽에다가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일산에. 네, 일산에 하려고 하고, 와이프도 지금 아기가 어리고 우리 가족의 밸런스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냐, 이쪽을 알아보자 해서 그쪽으로 다 알아봤어요. 아, 일산 쪽으로? 네, 그쪽도 이제 다 알아보고 계약 직전까지 갔었어요, 거기도. 아니면은 기존의 업장들을 이제 인수할까, 약간 그 생각도 했었고, 그것도 몇 번을 갔어요. 그 인수할 업장들을 매물을 그 내놓은 곳들이 있어가지고 한 3군데 정도를 제가 직접 가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그전에는 실패를 하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되돌아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타격이 느낌이. 크지. 네, 이제는 제 아내도 있고 아기도 있고 아이도 있어서 이제 나이도 4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쵸, 그런 나이 부분도 무시를 이제는 못하게 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 네, 전보다. 지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정말 끝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1대1로 하려고 하는 개인 PT 시장은,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PT라는 단어를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많이 익숙한 용어가 네. 아니가. 이렇게 직접 받아보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시작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프리미엄 서비스였네. 엄청난 프리미엄 서비스여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시장의 태초 사업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된 거였네.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네. 대해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는 2000년에 명동에 있는 어떤 고급 호텔이나 부자들만 갈 수 있는 프리미엄 피트니스에서만 받을 수 있던 고급 서비스였다. 지금은 대중화가 됐지만 결국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한 1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 기억이 났어. 그 기억이 났어요. 뭐 그렇게 또 나누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급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부동산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급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일산 파주도 나쁘지 않은 급지긴 한데 아무래도 개인 PT를 하려면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장이 상급지로 가야겠다는 제가 생각을 좀 했었어요. 모르는 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쪽에다가 그리고 내가 성공해봤던 시장에 베팅을 하는 게 물론 직주 근접은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게 더 불편한가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무게를 재본 거네. 재본 거죠. 직주 근접이 가까운데 투잡을 했을 때랑 거리가 비슷한 거랑 직주 근접이 좀 멀어지긴 하지만 투잡을 했을 때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내가 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면 투자가 덜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몸은 더 제가 피곤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서 다 치우고 그냥 저만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돈을 어디서 열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모든 상황 그냥 아이 뭐 와이프 이런 거 다 빼고 수입만 생각했어요. 우선순위를 잰 거네. 네,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목동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해지니까 나머지들이 없어지더라고요. 타겟팅이 정확하게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아, 그러면 여기서 알아봐야겠다. 여기를 기준으로 직주 근접이 그나마 용이한 데를 찾아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그쪽은 거기 오픈하는 걸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목교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쪽보다는 사업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이 들고 분석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몇 가지 오픈업이라는 매출 분석 사이트가 있는데 그렇군요. 다 맞지는 않아요. 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카드사의 어떤 매출을 가지고 지역별로 업장별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나누는 건데 100%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두세 배 정도는 낮고 사실 지역적으로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매출 업종이 구분이 돼? 그 매장이 나와요. 그 매출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사이트에서는. 그럼 참고할 만하네요. 참고할 만한.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뭐 50% 차이가 난다 약간 이런 말도 연관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드사를 봤을 때 그 특정 카드사 거기에 딱 매출 비교로 보통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카드사 회사면은 정보를 굳이 제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동의한 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매출 자료가 비교가 되고 그 사이트가 지속이 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매출이 서로 비교가 될 수는 있겠다. 지역별로라도 그 업장별로더라도. 그래서 매출 비교를 이제 그 사이트에서도 좀 한번 해봤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소상공인 사이트에 보면은 매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은 지역별로. 그런 것도 제가 비교를 해봤고 전문가한테도 의뢰도 했고 제가 그렇구나.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뭐 인구 분석 해보고 뭐 직장인 비율 그 다음에 주거인들 비율 그 다음에 집값 비교 그런 것도 해보고 고급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집값에 대비해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 비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업장들의 그 매출을 비교를 하면서 어차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좀 편하게 내 인건비의 이상의 수입을 얻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수입에 어떤 도달할 수 있는가를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목동인데 목동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갈까 약간 그런 것도 고민을 비교 분석을 계속 하고 목동을 내가 또 오래 있었으니까 목동이 단지가 1단지에서 14단지가 있고 오목교가 있고 같은 목동이지만 여기는 신정동이고 여기가 목동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파리공원 앞단지 쪽에 있었어요. 아, 거기도 있었어? 거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중간으로 왔네? 네. 여기도 제가 일을 했었던 기억이 아, 있어요. 그렇구나. 2010년도에 제가 처음에 서울로 상경을 했을 때 그때 이후로 군대 갔다 와서 아, 여기 되게 인연이 많네.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나는 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했었지? 고객들은 어떤 수준이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입지를 선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내 실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한테 가야지.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그거는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제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정말 많은 분석과 고민을 통해 가지고 느낌이 좋아요. 네. 아주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하필 또 이 사무실 근처에 또 얻었다고 하니까 뭔가 작가님의 그 기운을 좀 받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우리 둘의 기운이 또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공간 구성 자체도 제가 네. 작가님 이제 수강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지상 수강생답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1대1로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러면 크진 않구나. 실평수 8평입니다. 그럼 이거 한 2배 되지 않을까 싶네.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이제 운동을 또 하고 싶어 하는데 주위 시선 때문에 잘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제가 1대1로만 할 수 있게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생각을 했고 인테리어도 기존 헬스장이나 PT샵의 분위기가 아니라 기대가 된다, 선생님. 밝은 느낌으로 이제 필라테스, 네일샵, 미용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까지 20년의 노하우를 다 담아서 만든 사업장. 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가장 가성비 좋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강남부터 시작해서 목동까지 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인 업장이 이었어요. 가장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고. 가장 가장- 돈도 많이 들고 8평인데 창문은 붙어 있고. 창문 안 붙어 있어요. 창문 안 붙어 있는데 아마 작가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되게. 와 이렇게 만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싸게 하긴 했겠다. 싸긴 했죠.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 사실 세신프라자가 경쟁자가 거의 업종이 그 경쟁자가 아니라 교습소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습소들이 월세가 싸면 바로 들어가요. 다행히 지금 여기가 교습소 허가가 안 났어요. 이 층 자체가 층마다 허가가 달라. 네네. 그 층에 노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육시설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지금 이게 구청한테. 근데 이번에 노래방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면 교육시설 허가가 나요, 거기가. 그러면은 교습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3칸이 있었는데 한 칸이 창문 쪽에 있었고 나머지 안쪽이 2칸이었는데 그게 너무 싼 거예요, 이제 금액 자체가. 선생님이 사업장을 빌려서 쓰는 가격 한 달치랑 환산을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별 드네요.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네, 그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그 나머지가 너무 큰 거죠 저한테는. 이런 좋은 입지에다가 이런 유동인구에다가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 그렇게 이제 구했고. 전단지가 혹시 나오면 내가 하나 올려줄게요. 네, 배너랑 일단은 나오는 말씀. 그래요. 그럼 조만간 그 네. 사업장은 오픈을 하는 거고 네.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의 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갖추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상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야. 나보다도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네네.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들고 근처로 또 왔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닌가, 느낌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주 7일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말이 7일 동안 일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선생님은 운동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운동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7일 동안 일할 수 있었던 비결. 네,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주 7일을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을 좀 많이 해야겠다고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와이프가 이제 육아를 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외벌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직장 생활만 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이제 안 들었어요. 되게. 그래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오전 오후로 일을 더 많이 뛰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게 부족하면 휴일을 쪼개서라도 일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막 안 보이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경매를 되게 좋아하고 경매를 하고 싶지만 경매라는 게 사실은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돈을 더 모으려면은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같이 7채 뭐 이런 있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투자금 어떻게 그렇죠. 마련할 그때쯤이면 것인가. 투자금이 고갈되는 분들이 많죠. 투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이제 월세를 전세로 돌릴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대출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더 알아보시고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게 경제적 자유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경매를 배우러 왔는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방법을 너무 편하게만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세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대출도 이상한 것도 막 알아보고 약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되게 투자금 네, 마련하기 투자금을 위해서. 마련하려고.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게 가려고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수입을 늘려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주식도 알아보고 부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수업을 더 많이 하자. 그냥 심플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휴식을 조금 줄이더라도 수입을 늘리면 몸은 힘들겠지만 수입은 늘어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 7일을 일하게 됐고 주 7일을 일하면서 더 벌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수입을 좀 늘려서 네. 투자금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어쩌면 쉬운 방법이 네. 내 주업에다 힘을 네. 쓰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주 7일 일하게 된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 7일을 일한 적이 거의 없어요. 20년 생활하면서. 그래요? 나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자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건가요? 물론 이제 가족과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주 7일을 일하지만 해낼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자신감을 네. 좀 얻었나 봐요. 네, 이게 맞아요. 된다라는 네. 거를 내가 피부로 느낀 거니까. 네, 사람들은 워라밸을 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보다는 휴식을 많이 택하고 여행이라든지 많이 요즘에 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앞을 내다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노력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딸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이거든요. 그때쯤에는 확실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7일을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픈까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7일을 일할 수 있냐, 몸이 무리가 되지 않냐, 번아웃이 오지 않냐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쉽게 찾았는데 제가 일찍 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시, 1시 반에 이렇게 잤으면은 주 7일 일하고 나면은 제가 씻고 나서 잘 수 있을 때는 빨리 자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원래 1시 반에 잤으면 12시에 자고 12시에 잤었으면 11시에 자고 어제도 제가 9시 반에 잤습니다. 저녁에.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뭐 이럴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전 같으면은 와 너무 힘들다. 왜냐면 그때는 늦게 잤으니까 와 이렇게 삶이 힘들어도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제가 잠을 일찍 자니까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잠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깨어있을 때 이 시간을 이왕에 유용하게 쓰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쓴다고 했을 때 몸의 컨디션과 정신의 컨디션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잠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선생님 말씀대로 잠을 굉장히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잠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시간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 10시, 11시에는 항상 누워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깨어 있을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찍 잔다는 게 되게 유혹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게 되게 힘든 일이고 하루에 스트레스를 보상받는 시간이 잠자기 전 그렇죠. 시간이라고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잠을 좀 일찍 자고 그 다음날에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생활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더 유용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네. 하니까 그래도 7일을 일하더라도 네. 컨디션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더 잘 하게 된다는 네. 생각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투자 제가 공백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조금 이제 음. 세입자 중에 한 명이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2주 정도는 이제 밀려서 입금을 이제 해주셨었는데 월세를 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잠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수소문을 했는데 본인이 인천 구치소에 있다고 예? 갑자기 왜 구치소에 그 집이 인천에 있는 그 문학동. 문학동? 선생님이 집 집은- 날르고 했던 네,
네네. 그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온 세입자가? 23년 2월에 들어오셨거든요. 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계시다가 네. 언제쯤 한 1년 정도 사였을 때쯤? 네, 1년 정도 살았을 때 그동안은 월세를 잘 받았는데 네, 2주, 3주씩은 늦긴 네. 했는데 그래도 입금은 됐었어요. 근데 본인 명의도 아니고 어떤 여자분, 근데 그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세입자가 여자분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납은 없었고 2, 3주 정도 이제 늦게는 이제 들어왔었죠, 항상. 그런 세입자는 우리는 월세 밀린다는 단어도 안 쓰니까 네, 어느 순간 아예 들어오질 않고 돈이 연락은 안 되고. 시점이 한 1년 정도 있다? 네. 2, 3주가 아니고 두세 달이 됐나 봐요. 네. 그런데도 이제 아예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연락을 했나 봐요. 계속 근데 연락이 연락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신호 오면 가는데 받지도 않고 뭐 문자 보내도 뭐 회신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난감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대응했던 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 구치소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문자로 이제 아 본인- 문자가 왔어? 네,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했나? 그 구치소에 있을 때는 잠깐 쓸 수가 있나 아, 봐요. 그게 그렇구나. 잠깐은 쓸 수 있나 봐요. 구치소에는 판결이 난 건 예,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이자는 나가는데. 그렇지. 이분이 교도소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아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네, 넘어가시고 교도소로 이제- 판결을 받고 네, 받고 넘어간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아 만나러 가야겠다 이 어. 사람을. 면회. 네, 면회를 제가 네. 처음으로 이제 가본 적이 한 번도 이제 밖에서만 봤지. 인천 교도소로 가셨나 봐요. 네, 교도소를 제가 직접 갔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디예요? 인천 그 검찰청 있잖아요. 아 거기구나. 거기 바로 아, 옆에. 법원 그쪽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익숙한 동네네요, 그래도. 여기가 있는 이유가 있겠다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면회 신청을 하고 당일 접견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예약을 해야 돼요. 아,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돼요? 네, 직접 가서 예약을 하고 아 근데 아무나 다 돼? 나도 돼? 몰라도? 돼요. 아 그래요? 돼요. 개인정보를 좀 알면은 할 수 있나 보네? 어느 정도 알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세입자 정보가 그렇지 그렇지. 이름하고 뭐 주민번호 어. 있으면은 지인 접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견을 할 그 수가 관계 뭐 쓸 때 집주인 이렇게 네, 써야 이제 되나? 다 지인이에요. 다 지인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아 고민 많이 하다 갔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무섭지. 뭐 쉽게 가는 곳은 아니니까. 네. 안 갈수록 좋은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영화에서나 봤지. 그래. 지인 접견을 신청을 해서 가게 됐고 처음에는 한 사람도 막 월세도 밀리고 이러니까 일용직처럼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세입자가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 중년 남성이잖아요. 딱 하기도 해가지고 먹을 거라도 사주려고 하는데 아, 사식 이런 거. 사식을 처음 접견에는 살 수가 없대요. 한 번이 왔던 사람이 그 다음번에 할 때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 가가지고 예약을 해놓고 한 며칠 정도 있다가 그 순차가 돌아오는 거. 빈 시간을 또 내가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뭐, 다 상황마다 다른 거구나. 네, 바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일 일주일 정도 뒤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시간도 15분인가 밖에 그게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면회 시간이. 그게 어디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좀 얼굴이나 좀 봐봐야겠다. 네. 그때 제가 계약서 쓰러 갈 때 가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위임만 하고 이제 갔었는데 가니까 오 되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오 이 교도소는 어떤 사람들이 오지?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가족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이미지야. 아니에요, 전혀. 그 딱 유리창에서 전혀 구멍 아닙니다. 뚫려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 아 진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구나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느꼈어요. 재소자들이. 아 재소자. 그 재소자들이 진짜 평범하게 생긴 분들이 있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제가 못 봤어요. 다 그냥 평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거기가 교도소에. 그래서 그 배너에 설치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주의 이렇게 써져서 홍보할 만큼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음주운전으로 교도소를 가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다고 제가 느꼈었어요. 그 느낌 자체가. 네. 그 세입자를 15분 봤는데 저한테 처음에 보더니만 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화나는 말투가 이제 되게 귀찮으셨는지 저 아세요? 약간 되게 신경질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아 전화로 얘기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진짜 육성이 들리진 않네. 들리진 않아요. 아, 보이지만 유리창 너머로 전화로 하는 거예요. 서로 통음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방향 통신은 되는 거죠. 되긴 해요. 막 신경질을 내가 저 아세요? 그래서 저 임대인이에요. 이렇게 제가 청솔빌라 임대인이에요. 제가 이랬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분이 네.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이거 예. 처음 보는 거네, 공식적으로. 처음 봤어요. 계약할 때도 못 봤으니까. 계약할 때 못 네. 봤으니까 한 1년 만에 본 거예요. 어. 처음으로. 임대인이니까 되게 예 사장님.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죠. 15분밖에 안 되니까 본론부터 바로 주저리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월세가 지금 사장님이랑 연락이 안 우린 돼가지고 바로 본론만 말하면 되죠. 3개월 정도 지금 밀려가지고 어. 보증금이 지금 300인데 몇 달 지나면 까인다 다 까인다 그게 내가 오죽하면 왔겠냐. 40만 마음 원이면 이해되죠. 40만 원이니까 네. 사실 보증금 300이면 금방 까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시간이. 그 전에 계속 알아봤어요 법무사한테.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내용 증명 보내도 이거는 아예 안 먹히고 지금 명령이나 지금 뭐 이거 명도 소송 하려면 이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송달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송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법무비용 100만 원 달라고 하고 점유이전 가처분 하려고 해도 지금 안에 살아야 뭐 그게 되는데 그렇죠. 점유를 하지도 않아가지고 의미도 네. 없다고 하고 하니까 제가 되게 답답하니까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보더라고. 제가 6월까지인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건데 한 3개월인가 그분이 받았대요 그거를. 그렇게 거기를 막 형을 오래 계시는 건 다행이 아니었네. 어떻게 보면 경범죄니까 그 음주운전 약간 그런 것들은 그분도 음주운전이었어? 음주운전이었어 그분이. 근데 그분은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잡히게 했는데 웃긴 게 본인이 음주운전을 그 당시에 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수배가 됐어요 이 사람이. 수배도 돼? 수배가 이제 됐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했는데 도망갔어?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전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안 낸 거예요. 음주운전 해서 걸린 거를 그걸 안 내가지고 이 사람이 수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음주운전 그거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간 거지. 그거를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벌금에 과중돼서 형까지 사는 그렇죠. 부분이었던 거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노역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대신 몸으로 때운다라는 개념인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안 좋다. 통해가지고 알아보면 그런 노역수들은 보통은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나온대요. 그러겠지. 보통. 근데 이런 커봐야 뭐 1,000만 원 돈이 넘어갈 것 같진 그렇죠. 않아서.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또 이런 노역수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워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또 제가 좀 그러네요. 좋지 않잖아요. 교도소를 갈 때는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 막 흉악범 막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음주운전 벌금을 못 내셔서라고 하면은 또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네. 가서 뭐 좋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나가기로 한 거예요? 또 이 짐을 빼줬어? 자기가 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나가면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주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돼가지고 제가 또 푸시를 해서 나가게 하기가 좀 뭐 하더라고요. 왜냐면 밀린 적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네. 월세를. 오히려 2, 3주 정도 밀려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 늦게 주는 세입자는 오히려 더 감사한 세입자거든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선생님 잘 알겠지만 집에 민원을 잘 제기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미안해서. 근데 맨날 늦게 주니까 미안해. 그래서 집 하자에 대해서 덜 예민하게 구는 분들이 맞아요. 우리한테는 또 이 영향이 잘 맞는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전에 살던 세입자들이 나갈 때 말하는 게 위층 뭐 층간 소음이 되게 심하고 여기가 되게 집도 아무래도 거기가 풀숲이 있으니까 습하기도 네, 하니까 그렇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갔어요. 막 곰팡이 때문에 나가는데 그분은 이제 그래도 그런 민원 제기는 그렇지. 안 하시고 살고 좀 계시더라고요. 그럼 잘 사회에 복귀하셔서 본인도 나와서 사회 적응 기간도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월세만 조금 밀려서 이제 내고는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연락을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또 가만히 그렇죠. 놔두면은 맞아. 월세 더 밀리거든요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니까 지금도 한 3주 정도 밀려서 오긴 하세요. 그런 게 너무 반복되면 한 번은 강하게 얘기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더 계속 이러면 혹시라도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나가주셨으면 한다고 세입자를 구해오고 거기에 배액배상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받아낼 건 아니지만 나가주셨으면 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기간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다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냥 만료될 때쯤에 해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을 내쫓으라는 개념보다 요까지 안 주시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 절반을 우선 마련을 해 주셔야지 나도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배려해 주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쯤에 그래요?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럼 싶습니다. 뭐 누구보다 현명하게 또 판단을 네. 잘 하는 사람이니까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좀만 쉬었다가. 난 항상 쉬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 다르니까 사람도 텀을 두고 되게 보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뭐 두려고라기보다 내 안에서 균형을 자꾸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하다 보면 자꾸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들이. 근데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하다 보면 자꾸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무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결과도 좋으면 좋을 텐데 그게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에서는 선에 더 가까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감이 없으니까 처음에 수업을 1년차, 2년차 정도 했을 때 다른 영상에도 출연하고 이랬더니 확실히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계속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업을 매일 한 적도 있었어요. 2달, 저도 한 3달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달 동안 한 4, 5일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도 정적인 부분이 더 많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칠판에 쓰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때 칠판에 이렇게 쓰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수업을 그만하고 갑자기 열이 막 나가지고 그때 며칠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맞아요. 이게 혹시라도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아직은 젊어서 뭐 괜찮겠지만 좀 두렵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몸으로 뛰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너무 단기간에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그 두려움이 처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나를 대신해서 뛰어줄 사람, 직원들은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1인 사업가니까.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냐면 제가 투잡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7일 일할 때 초반 때 제가 코로나 후유증 겪겠는데 12시에 잤는데 제가 한 5시에 깨더라고요. 네.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옛날에 유도할 때 막 시합 나고 이럴 때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그 느낌이 이런 상황이 막 되더라고요. 왜냐면 주 7일을 무리해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 막 후유증이 겹치니까 근데 나가기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일 자체. 그때 그렇죠. 생각이 또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 빠진다 이런 거는 네. 상상도 못하는 일이기 빠지고 때문에.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때 되게 정신력의 한계가 오는 약점인가?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어. 다행히 저는 쓰러지지 않았는데 계속은 이렇게는 못하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차라리 오픈을 하면은 그래도 한 곳에서 내가 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어차피 혼자 일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좁은 공간인데 이렇게요. 그 좁은데 다들 보면 미쳤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어떻게 했냐면 8평인데 보통 8평이면 제가 파리공원에서도 거기도 7평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탈의실밖에 없어요. 샤워장이 없어요. 공간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저는 8평인데 한 칸은 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진짜 고시원처럼 잠자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옆에 그냥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샤워실을 한 칸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 샤워실도 조그맣게. 있어? 네, 샤워실도 있어요. 이제 라카 하나 조그만 거 놔두고 그거를 일부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구 이런 거 생각 없이 편의 공간부터 그거 일단 먼저 하고 기구를 나중에 맞춰서 넣는 걸로. 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잘했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그냥 내가 버리는 공간, 운동 측면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를 하니까 이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을 되짚어보면 그 쉴 공간에 대한 내가 인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이제 그게. 근데 보통은 그래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기구 하나 더 넣고 싶고 약간 이런데 그렇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족함을 느끼니까 공간이 막 크질 않으니까 기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쉬고 휴게 공간이 있어야 내가 오래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싶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인테리어 할 때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를 구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17일 일했는데 맨날 풀로 근무를 하진 않지만 피곤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오전에는 가양에서 수업하고 다시 일산 갔다가 커뮤니티 센터는 지충역이라고 저기 삼성 스타필드에 있는데 거기거든요. 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퇴근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하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오래 하기는 좀 힘들겠다. 맞아요. 그 생각이 조금 더 들었던 게 최근에 제가 공감이 되게 들었던 그 심리학 실험이었대요. A 건물에 있다가 B 건물로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 과제를 하나씩 주는 거야. 강의를 하고 오면 성과를 지급을 해주고 그런 심리 테스트를 했대. 근데 모든 심리 테스트가 그러겠지만 어떤 강의를 얘가 잘 했느냐가 목적이 아니었고 이 중간에 있었던 거야. 가는 길에 위급 상황을 하나 넣어놨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져. 그럼 이 사람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거를 위한 심리 테스트였다고 하더라고. 네네. 옵션을 다르게 준 게 뭐냐면 강의하기 1시간 전에 출발해 주거나 아니면 10분 전에 5분 전에 1분 전에 출발을 시킨다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도와주는 확률은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을까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당연히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도와줬겠지. 맞아요. 근데 1, 2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 거의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야. 실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결국에 바쁜 거는 악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 바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선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했는데 요새는 시간을 가지려고 더 노력하는 게 뭐 수업이나 집 개수나 더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상대적으로 전보다 더 생긴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후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아졌으니까 여유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더니 경제적인 게 따라왔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요새는 되게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한테도 쉬면서 살짝 얘기했던 게 사람을 기본적으로 힘을 빼고 있으면 많이 만나게 되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하고 교육생분들 집도 보고 이런 과정들에서는 나는 자연스럽게 활동적으로 생활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노력을 좀 하는 거야. 사람도 조금 덜 만나려고 하고 선생님 당연히 얘기 나누고 나도 영상 찍고 하면 좋죠. 오랜만에 얼굴 보고 또 좋은 소식도 있고 옆에 사업장까지 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빈도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이 떨리고 이랬다는 것도 그때쯤에 제가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난 선생님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게 뭐냐면 출근하면서 퇴근 오늘 언제 하지? 이 생각을 맞아요. 항상 하면서 가는 경우가 난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 업을 경매 교육 유튜브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게 거의 희미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업을 3개월 동안 저도 매일 할 때는 그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내가 수업하러 가면서 이거 수업 언제 끝나지? 이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내 자신한테도 미안하고 그 교육생분들한테도 그 큰돈 내고 오시는 건데 그 아까운 시간 내서 나한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 그때 좀 미안하더라고. 그때 마침 또 몸이 안 좋아진 계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좋아하려면은 그리고 이 좋아하는 거를 나는 좋아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좋아하고 싶은 거를 오래 가려면 결국에 빈도수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렇죠. 그때부터는 제가 했던 개인 수업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팀만 잡으려고 그건 딱 내 기준을 좀 세워 놓은 것 같고 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인 수업도? 하고 있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저는 근데 이 아파트 근무할 때 느낀 게 작가님도 이제 수강생을 이제 받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수강생을 받는 입장이지. 그게 거의 개인 회원들을 이제 받다 보니까 퍼블릭한 고객들을 상대할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되게. 그게 다를 것 같네. 나 같은 경우도 저도 소그룹으로 4명씩 하다 보니까 만약에 50명, 100명 네네네. 앞에서 할 때랑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긴 차이가 하네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데서 일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안 무뎌졌겠네. 무뎌졌다 이제 다시 이제 그 아파트 헬스장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거의 많이 오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거기서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개념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구 잘 쓰고 있나 그냥 감독 정도 하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보통은 다 하죠.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분위기였고 혹시 다치지 않나 네네네.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개념의 그렇죠. 역할이 아닐까? 뭐. 약간 소극적인 개입이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호텔 같은 데서 이 사람이 그냥 뭐 물건 관리해주고 수건 떨어지면 수건 갖다 주고 그런 약간 느낌. 이런 개념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뭐 생각 없이 내 역할이 트레이너고 원래 하던 데서 그냥
하던 것처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해준 거죠. 뭐 자세도 잡아주고 따로 연락 돌려가지고 무료로 뭐 30분 오리엔테이션 해주겠다. 막 연락도 문자도 보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네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엄청나게 높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굳이. 그렇게 했던 사람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지침 같은 거죠. 이렇게 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밖에서 일하면은 문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기는 어쨌든 고정된 월급을 네, 받고 네.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그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하니까 월차라든지 뭐 연차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제가 쓸 수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트레이너 하면서.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사원처럼. 진짜 회사원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 급여도 최저 시급 맞추니까 꽤 높은 그 급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럼 나 같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구석에 컴퓨터가 그냥 경매에 네. 물건 찾고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돼요. 진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스크에 있고 화면도 안 보일 거고. 전혀 아무도 안 보여.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있나? 약간 그 정도로 하니까 그런 이상적인 잡서네. 너무 이상적이에요. 거기가. 보이지도 않고 지문 등록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 지문 등록해드리면 되고 독서실 뭐 어떻게 이용하냐 이런 거 안내해주면 되면 끝이에요. 그게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개인 레슨 문의가 그 아파트에서? 네,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배너도 설치하고 제가 제 돈으로 해가지고 프로필도 붙여놓고 하니까 선생님 거를 배너를 했다는 거야? 제가 제 돈으로 제가 앞에다가 그 헬스장이? 네. 앞에다가 그 문 앞에 그럼 선생님도 뭐 이해관계는 있었던 거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제 돈벌이가 사실 그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목적성도 있었던 거네. 어느 네, 정도. 그렇게 해야지 저도 순수한 마음이 100은 아니었던 거네. 그렇죠. 100에 가깝겠죠.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안정적인 월급을 위해서 갔던 건 아니었던 거네.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훌륭하네요. 혼자 근무를 또 하니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독점이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입주민 어쨌든 광고 대상에 대해서는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타겟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등록을 해야 내가 수입이 되니까 등록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막 영업해서 안 되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는. 실망하죠. 근데 진짜 여기서 이제 거의 1년이 됐거든요. 이번 달이. 근무를 하면서 제가 영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운동 지도를 하고 이 사람이 잘 배웠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문의가 들어오고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그런 거잖아요. 수강생들이 뭐 잘 되게끔 내가 도와주면은 그 수강생들이 나를 더 찾고 소개도 시켜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건 이제 사실 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후순위로 두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깊숙한 곳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업장을 운영하고 약간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월세도 나가고 매출이 당장 매일이 이제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100%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되게 환경 자체가 이제 그런 환경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사장을 하다가 내가 그냥 직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니까 완전 이제 바뀐 거죠.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그 월급 외에 나머지는 인센티브니까 그냥 내 능력제 약간 이런 개념이니까 막 사장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 그렇죠, 회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내가 사장처럼은 아닌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 사람들이 운동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혹은 이제 원하면은 뭐 안내도 좀 잘 해주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이제 오히려 더 PT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소개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거 보고 내가 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좀 잘 되는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내 나름대로는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번 걸로 한 달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번 걸로 먹고 사는데 영향을 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왔더니 순서가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내 나름대로는 뭐 선순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전에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항상 목표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한 기수대에 한 명만 오면 나는 달성한
적정한 거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 기대치를 되게 낮추게 되니까 그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게 네.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게 사업을 할 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 뭐 사업은 항상 기대 심리를 가장 낮춰놓고 해야 된다. 영업은 최대한 기대 심리를 낮춰서 해야 마음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약간 그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약간 커뮤니티 센터 일하면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제가 이제 뭐 전단지도 돌릴 거고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전단지를 받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이런 게 필요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좀 돌려야겠다 그렇게 좀 느끼기도 하고 투자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하고 제가 이제 알게 된 지가 4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렇군요.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고 네. 뭐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연락을 안 하잖아요. 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물건 뭐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이제 질문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작가님 수강생 중에 되게 지금 잘 되신 분들 막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막 됐고 제가 다 만나 뵀습니다. 다 만나 뵈기도 했고 통화도 따로 찾아갔나 봐요. 네, 통화도 했고 그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지금 막 유명한 유튜버들이 덜 유명할 때 제가 막 상담도 받고 돈 드리고 막 되게 비싸게 재무 상담도 받고 했던 게 저만의 그런 게 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기준점 같은 게 투자에 대해서 작가님 그 영상도 요즘에는 이제 안 보고 있긴 하는데 일부러 제가 좀 안 봤던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저만의 어떤 그 투자관 그다음에 개념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됐었고 그렇게 해야 제가 작가님 이제 초반에 강조하셨던 거죠. 나만의 반지하를 하기를 바란다. 우리 수강생들이나 구독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요즘에는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작가님한테 권리 분석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할 수 있겠지만 하자 관계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질문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느끼게 된 계기는 이제는 제가 입찰을 하고 수리를 하고 세입자를 관리를 하고 임대를 놓고 뭐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작가님이 되게 좋고 많이 내가 따르고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는 나도 좀 독립을 한 것 같다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아 이제 나도 좀 투자가로서 그런 게 좀 생겼나? 약간 그 생각이 좀 투자가로서 그런 게 뭐예요? 투자로서 이제 힘이 생겼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투자가로서의 힘은 저보다 더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나만의 반지하를 수업 첫 시간 때 매월 1주차 수업 때는 항상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서 헤어나올 수 없으면 그건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이해관계만 생각하면 나한테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죠.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굉장히 양심적이어서 그렇게 안 해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성격 자체가 그렇게 못해. 그리고 그 사람만 내가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해. 그러려면 나는 회사가 돼야 돼요. 기업이 돼야 돼. 학원이 돼야 되고 나랑 방법에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선생님이 되게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물건 했던 거는 아직도 굉장히 기억나는 게 외곽 지역의 파주 법원은 보통 거기에서 신축 빌라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썩은 집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거는 어쩌면 선생님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나는 생각까지도 되게 들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모양새가 내가 나만의 반지하라고 하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반은 묻혀있고 반은 나와 있는 그런 모습만이 반지하라기보다 선생님의 법원읍의 썩은 지상층 빌라는 속은 완전 신축이지만 겉은 완전히 썩어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 나는 서울 반지하랑 파주 오래된 지상층 빌라랑 견줄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위주의 물건들은 분명히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경쟁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거고 그쪽에 선생님이 더 조사해봐서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계획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수요는 넘칠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선생님처럼 명도도 칼부림도 난 상황도 한번 보고 명도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 쓸 돈 없다니까 내가 짐도 날라주고 방수 하려고 막 사람도 알아보고 하다가 월세 밀리니까 교도소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선생님
선생님의 방법인 것이 선생님만의 반지하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행동하고 있고 선생님 방향에 맞게 선생님만의 색깔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나은 면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입장이 네. 선생 입장으로 네. 만났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선생님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한 2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느껴진 게 저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다 잘하고 있는데 좀 쉬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하루 정도. 아, 네네. 일찍 자고 그거 나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생님도 나랑 차이가 안 나잖아 나이가. 네네. 근데 제일 위태로운 상황이 언젠지 선생님이 아주 잘할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할 때요. 아, 그쵸. 선생님은 누구보다 건강에 대한 전문가란 말이야. 맞잖아요. 먹는 거나 몸 관리, 운동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전문가의 모순이야. 내 걸 또 내가 못 챙기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우리 40대니까 네. 30대랑 구비에 다르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네. 아, 이자 나가고 월세 나가니까 그 마음은 나도 누구보다 잘 알긴 한데 일주일에 6일 할 때랑 7일 할 때 오래 갈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다를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하루는 그럼요. 가족들하고 아니면 오전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라도 늦잠도 자고 하는 네. 부분도 나는 마련을 해놓으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럼요. 그거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네, 네, 네. 주제 높게 좀 네. 한마디 거들었다고 아, 생각이 좀 아유. 들어요.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 투자 그리고 사업에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순은 나도 어쩌면 이 투자하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남의 말을 좀 안 듣게 돼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 소신껏 나아가는 건 되게 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함정이 뭐냐면 웬만한 얘기를 잘 안 들어. 근데 선생님은 내 얘기를 그래도 조금 듣는 사람인 네. 걸 내가 알거든요. 네네. 몇 명 정해진 사람 얘기는 귀를 네. 기울이는 걸 내가 느껴져서 네. 몸 관리에서는 누구보다 잘하지만 네. 조금 쉬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생각이 네. 좀 오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 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쉬었을 네. 때 오히려 그 빈 공간으로 채워진다는 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러면 오늘 선생님 이렇게 얼굴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이 지난 과거 거의 1년 동안 또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 임대, 투자, 그리고 사업 선생님만의 노하우, 선생님만의 반지하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